안녕하세요. 트레이더FX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 주식 자산은 지난주에 비해 3,324만원 증가한 13억 3,099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수익률 128.3%, 삼성생명은 88.7%, 대한유한은 66.2%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은 지난주에 다 상환을 했었는데 어제 해외 선물에서 비교적 큰 손실이 발생해서 오늘 재진입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은행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의 수익률은 아직 저조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자산 운용을 하시는 전문가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은행주와 같이 낮은 PER을 가지면서 성장이 멈춘 주식은 투자를 하지 않고 당장 이익은 못 내지만 큰 성장이 예상되는 주식에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제 낮은 PER을 가진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보다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크게 성장할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크게 성장할 기업이 있다면 당장 이익은 못 내더라도 장기간 투자를 통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익은 그 기업이 크게 성장한 이후에 영업활동을 통해 확실하게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현금 창출력 여부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업이 생기지만 대부분은 도태되어 사라지고 소수의 기업만이 생존하고 그 중에서도 더 적은 수의 기업만이 크게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모두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의 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다른 기업들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상태로 도태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박한 확률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장의 로또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 장의 로또를 산다고 그 중에서 로또 당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꽝으로 모든 것을 날릴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업,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판매, 금융서비스 따위를 사업을 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 사전에 나온 것처럼 기업의 본질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본질은 잘 가고 잘 서는 것인 것처럼 겉모습만 예쁘고 혼자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건 자동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돈을 못 번다면 저는 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분기 정도야 이해할 수 있지만 1년 내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투자의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쿠팡 같은 회사입니다. 소프트뱅크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익이 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익 창출력 없이 몸집만 커진 기업은 단기간에 쌓은 모래삼과 다름이 없습니다. 외부 투자가 끊긴다면 단기간에 무너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오늘자 기사입니다. 쿠팡, 티몬, 내년 IPO 채비, 코로나 뚫고 첫 상장 타이틀 누가 거머쥘까? 쿠팡은 단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지만 곧 기업 공개 IPO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 공개를 한다는 것은 결국 몸집만 키우고 내실은 하나도 없는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에게 넘기고 당사자들은 돈을 챙겨 엑시트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자 기사입니다. 테슬라를 향한 엇갈린 시선. 2분기도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적자가 됐을 것이다. 수익의 질이 의문시되고 있다. 연속 몇 분기 계속 흑자가 났다고는 했으나 본업인 자동차로는 여전히 적자이고 엉뚱한 탄소 배출권을 통해 작은 흑자가 났을 뿐입니다. 그 작은 흑자 규모에 비해 주식의 시가총액은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기차가 곧 주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저의 전 영상을 몇 개 보신 분이시라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발전량이 갑자기 전기차가 주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전기차는 그냥 소수의 얼리 어댑터 성향의 사람만이 타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든 수소전기차든 주류가 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하여튼 지금과 같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은행주는 제가 봤을 때 매우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더군다나 PER이 5 이하라면 이익 창출력에 비해 가격도 매우 저렴하니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은행은 성장이 멈춘 산업이란 말에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200억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은행은 그동안 많은 인수합병을 통해 계속 몸집을 키우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동남아 약진, KB국민, 하나은행, 코로나 뚫고 해외에서 질주, 국민은행, 상반기 해외순이익 409억원, 프라삭 인수효과 큰목, 하나도 1년 전보다 97% 상승, 인도네시아, 중국 등서 큰 활약.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은행들은 해외에서도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은행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 진출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왜 성장을 멈춘 섹터라고 단정을 하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 또한 금융업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섹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도 여전히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의 모습은 미래에 많이 바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은행은 존재하고 유지될 것입니다. 은행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은행주는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결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저평가된 현재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똑똑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는 결국 모두 사람이고 사람의 심리가 모인 군중심리로 한 기업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인기 투표하듯이 PER이 100을 넘어 수백이 되더라도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성급한 믿음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물론 투자 세계에서 100%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 철학과 스타일에 맞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크게 버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적게 잃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적게 잃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생존을 할 수 있고 결국 생존해야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매수한 모든 기업은 상당한 이익 창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기업의 본질에 충실한 기업들입니다. 다만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세계에서 100%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판단은 모두 여러분이 깊게 고민을 하시고 내리셔야 합니다. 남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제마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9월 17일 어제까지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정제마진과 유가는 여전히 상황이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정제마진은 조금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유가도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해외 선물 매매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천연가스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어제 장중으로는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습니다. 기초 자산이 마이너스 12%까지 빠지다 보니까 저희 포지션 수익률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80%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80%가 되면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을 하기 때문에 어제 마이너스 80%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대출을 받아서 매수 포지션 2개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수 포지션 2개를 들어갔습니다. 어제 강제 청산권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약 76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